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강의에 앞서 고른 성경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악에서 너를 지키시고 내 생명을 지키신다. 나거나 들거나 주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이제부터 영혼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이 강의는 주문의 소개의 윤리 48쪽에서 50쪽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날 조폭 두목들이 모여서 자기 세를 과세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막가파다. 나는 지존파다. 나는 용파리파다. 그때 조폭대에서 어떤 그 모습을 구경하던 할머니에게 조폭이 물어봅니다. 할머니 뭐요? 하니까 나? 노파. 세상에는 이롭고 유익한 소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세상이 어찌 이런 모양이고, 인간은 원래 악하다는 말을 서슴지 않게 하게 됩니다. 그만큼 추하고 놀라운 사건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근데 이게 매스컴의 힘이기도 합니다. 그죠? 몰라도 될 이야기를 너무나 또 상세하게 또 많이 알려주는 그런 병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사건들이 이 시대에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이미 수천 년부터 놀라워 길을 막고 싶은 끔찍한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 좀 우울합니다. 제 좀 기분이 안 좋은 것이요. 근데 웃으면 어쩌나 또. 우리 아이들의 아픈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탓입니다. 공부하라고 보내 학교에서 오히려 아이들은 상처 입고 병을 얻어오는 현실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먹먹합니다. 오늘도 두려워 떨면서 부모님들에게조차 상의하지 못하고 고통에 시달리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정말 하초처럼 보살피던 내 아이가 대문 밖에서는 악의 무리에 시달립니다. 정말 수많은 해결 방안을 내놓지만 나아질 기미는 없는 듯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자라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그 고귀한 권리를 빼앗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누리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무엇이 심신을 단련하고 삶에 필요한 지식을 배워나가야 할 보배로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속이고 빼앗으며 주먹을 휘두르는 악의 무리로 자처하며 떠돌게 되는 걸까요? 혹여 우리 자식 사랑이 내가 낳은 내 아이에만 국한되어 있는 탓은 아닐까요? 사랑해주지 않는 어른들, 인정해주지 않는 어른들, 그 어른들의 도리질이 우리 아이들을 거리로 폭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들에게 던지는 차갑고 따가운 질타의 시선이 그들을 더욱 어둠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일 좋은 것을 먹이고 제일 좋은 것을 입혔으니 성적도 제일 좋아야 한다는 우리 부모님들의 획일적인 강요가 내 아이에게 상처기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몇 푼 이익을 위해서 또 그들도 자기 자식들을 위해 거짓을 한다니까 참 우습습니다. 어린 청소년들을 이용하고 반윤리적 행위가 횡행하는 사회에서는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상처입니다. 끊어질 수 없는 악의 사슬입니다. 내 것만, 내 아이만 소중해서 내 것에 연연하는 것이 사회 악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를 뽑지 않으면 위에만 잎사귀만 잘라낸다고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에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혹시 제가 학폭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학폭이라고도 요즘 많이 쓰니까. 사실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 인식은 널리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책이 정말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발생 건수는 여전히 줄지 않고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더 잔인해지고 연령층도 더 낮아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까요? 우선 학교 폭력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은 심리적, 육체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청소년들이 자기를 방어할 힘을 갖지 못한 또래에게 휘둘리는 잔인하고 무서운 폭력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친구 사이에 벌어지는 사소한 다툼 정도로 생각하여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 학교 폭력의 절반은 교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교육부는 이제 CCTV를 곳곳에 촘촘하게 이렇게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일부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근절되지 않습니다. CCTV조차도 소수무책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CCTV를 설치해야 된다는 음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선도하고 폭력을 지킬 수 있는 것이 CCTV일까요? 교내 폭력의 사각지대까지 살피는 정말 왕눈이 CCTV를 설치하면 우리 아이들이 폭력을 거둘까요? 가장 시급하고 근원적인 문제는 폭력의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묵인하고 내일이 아니니까 방관하고 마는 우리 자녀들의 고장난 마음의 CCTV부터 고쳐주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친구를 괴롭히고 돈을 뺏고 왕따시키는 것은 하나의 장난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범죄 현상을 목격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의식도 심어줘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과거와는 달리 큰소리치는 가해 학생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재력이 중상류층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고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막무가내인 부모 밑에서 자라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서 그 아이들이 더 불쌍해집니다. 가여워집니다. 그런 부모가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눈 뜨면 듣는 일이 일등주의와 경쟁의식을 세뇌받는 일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그런 아이들이 사교육을 많이 받아서 성적은 좋답니다. 그 다방면에서 누가 또 드러냅니다. 과거와는 달리 겉으로 보기에는 비행청소년이 아니라 전형적인 모범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친구를 괴롭히고 폭행하는 일이 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신이 받았던 그 공부 스트레스와 불만을 약한 학생을 표적 삼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건이 커지면 힘센 부모님이 딱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으니 뒷일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 부모의 그 자식으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자식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식을 더 망쳐놓는 부모님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님은 그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정말 얼마 전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왕따를 당한 끝에 투신한 학생의 빈소에 가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찾아가서 영전에 국가를 바치고 머리를 숙였지만 빈소를 나오면서 키득키득 거렸답니다. 기사에 따르면 그 부모들의 모습이 더 가관이었는데 자살한 학생 자체가 잘못된 아이가 아니냐라고 수군거렸답니다. 정말 할 말, 못할 말을 가리지 못하는 사람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어찌 인간이 이럴 수 있나 싶습니다. 정말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피해자 영전 앞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이 보통의 상식만 가졌더라면 가해한 자기 자식을 혼쭐 내고 때려줘야 할 겁니다. 정말 너가 때릴 수 없으니 내가 대신 때려준다 하고 자식 친구의 영전 앞에서 손이 발휘되도록 용서를 청해야 할 겁니다. 자기 부모님이 그런 용서를 청하는 모습을 보는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장담합니다. 그 자식은 삶을 돌이키는 가슴 깊은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는 폭력 가해자로 살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언제나 힘없는 왕따, 폭력당하는 자녀를 둔 피해자의 부모들 가슴에 표명이 듭니다. 이 기이한 현상이 우리 사회의 민낯입니다. 얼마 전에 정말 희한한 기사를 또 봤는데요. 학교 앞 전봇대에 나붙은 전단지의 내용이 납니다. 학교 폭력, 왕따, 괴롭힘, 소극적인 대처는 더한 폭력을 불러오게 마련입니다. 이제 절대 혼자 고민 말고 전화 주세요.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돈만 주면 학교 폭력까지 해결해 주겠다는 무시무시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력 폭력을 돈을 받고 해결해 주겠다는 심부름 센터가 우죽순으로 생기고 있답니다. 이 심부름 센터의 불륜조사 다음으로 학폭 해결 의뢰가 많은 덕에 매우 성업 중이랍니다. 정말 한마디로 웃기다 하기는 너무 이게 심각하고 정말 가슴이 아픈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교 대책으로는 그 학폭을 막을 수 없으니까 해결사를 통해서라도 자녀를 학교 폭력에서 구해주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악의 악순환일 뿐이기에 더 큰 문제를 하겠습니다. 중학생을 둔 한 자매가 주부가 인터넷 카페에 올린 고백입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아들을 위해 안 입고 안 먹고 모아뒀던 적금을 깨 심부름 업체에 의뢰했다. 학교 폭력으로 자살까지 한다는데 엄마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건 너무 싫지만 애들은 애들만의 방식으로 잡아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학교 폭력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야말로 악의 고리를 건절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는 본능적으로 은폐시키거나 축소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기에 학부모님들은 사적 보복에 매달릴 정도로 갈급하여지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공권력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 경우도 왕따를 당하는 부모님들과 상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에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 애타는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는 논리를 자녀에게 심어줄 뿐입니다. 폭력은 폭력을 부르고 함께 살아가는 사이를 무너뜨립니다. 사실 폭력을 쓰는 아이들 중 많은 경우 자기가 폭력을 당해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당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폭력을 사용하도록 가리키는, 해결하려고 하면, 근데 더 큰 문제를 낳게 된다는 거죠. 더디지만, 더 힘들지만, 함께 같이 되살아날 방법을 찾아야 할 이유입니다. 근데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최근 청소년들이 욱하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늘어나면서 세상에서 중학생이 가장 무섭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도 중학교 2학년들이 무서워서 그렇다고 하는데, 청소년 시기에는 모든 것이 다 육체적으로는 다 발전하지만, 이렇게 또 몸이 변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막 형성하고 나가고 있는 시기에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어떨 때는 정말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튀는 행동을 잘하는 게 또 청소년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사소한 일에도 발끈하고 자존심을 굉장히 상해하는 이유도 그래서 막 펄펄 뜁니다. 그죠? 어른 같으면 좀 그럴 수 있는 이야기를 막 아이들은 막 이렇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시기에는 이게 내가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겪는 탓이라고도 합니다. 사춘기의 뇌는 성적, 공격적 욕구와 다양한 충동이 급증해서 분출 직전에 화산처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산처럼 막 폭발력 지중에 있으니까 이게 감정을 통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반응 어떻습니까? 일단 윽박 지르고 봅니다. 누구 닮아서 그러냐고. 네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면서 또 엄친아와 비교하면서 자존심을 팍팍 상하게 합니다. 참 사실 그러고 보면 부모노도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죠? 자식이 마음에 안 들 때, 예상 밖의 행동할 때 느긋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내 전문가라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아이가 사춘기에 내 급동식에 있구나 라고 하면 참 이해를 좀 쉽게 하고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우리 어른이 그런 인내가 또 없지요. 그죠? 남들이 이래는 좀 잘하는데 내 자식한테는 사실 그게 안 쉽습니다. 참 이렇게 도를 닦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추론하고 참을성을 관장하는 대뇌의 전두엽은 무척 느리게 성숙한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공격적인 청소년이 늘어난 이유가 충동성 증가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이 충동 조절을 뇌의 전두엽에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그 뇌의 전두엽이 탱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뭐 때문입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끝없는 무한 경쟁에서 이 내가 발전하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는 어른한테도 그 모든 사람들한테 정말 만병의 권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억제하는 내보다는 충동적인 내가 더 우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런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화가 난 것을 말로 하면 이렇게 또 후련해지고 또 다른 즐거운 일이 있으면 기분 전환이라도 되는데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면 분노가 쌓여 공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게 특히 소아 청소년기에는 놀이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놀이 문화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언어로 다 표현되지 않는 감정에 대한 통로가 바로 놀이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놀 시간도 놀 문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바빠 미치겠다. 참 우리 아이들을 왜 그래 바쁘게 만들었을까요? 학원 갔다, 이 학원 갔다, 저 학원 갔다.
정신없이 다닙니다. 빡빡한 스케줄에. 방학이라고 해서 변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공격성을 해소하기는커녕 폭력적 게임이나 자극적 프로그램 시청 등으로 뇌를 더 흥분시킵니다. 그러니까 충동성이 더 증가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격적 뇌가 더 강화되게 됩니다. 이런 분노감과 공격성이 충동적으로 폭발하는 것이 외부로 향하면 범죄가 되고 나를 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대부분 우울증에 의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이들은 이런 충동성에 의해서 공격성에 의해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에 1명은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모두가 예감하듯이 학업 성적과 진학, 집안 문제, 학교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2011년도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압니까? 자살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2배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살 예방 교육은 또 자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행복감과 스스로에 대한 존엄성을 깨달을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여성이 많아지면서 아이에게 시간을 쏟지 못하는 엄마의 죄책감이 아이가 원하는 걸 무조건 들어주는 것으로 해결합니다. 그런 엄마가 늘어나는 것도 원인입니다. 과도한 보호로 인해서 적절한 좌절을 경험하고 견뎌낼 기회를 박탈당한 희생자가 우리 아이들입니다. 또 우리 아이들 중 특색 중 하나는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착하고 아무런 문제가 저지르지 않는데 같이 모여 있으면 이 문제를 저지러요. 예. 그죠? 약간 새롭고 흥미로운 게 있어서 확 달라지는데 이런 아이들이 흥분한 상태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증가되는데요. 이렇게 극격히 증가된 코티졸은 아이들의 뇌세포에 작용해서 차분할 때 지녔던 판단력을 흐려놓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알코올이 공급되면 더 이성이 마비됩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망가진 과속 자동차처럼 과잉 행동을 하기 이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브레이크가 없는 죽음을 향해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안에 지닌 그런 열정들을 빼앗거나 억압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에너지를 어떻게 잘 이용해서 유용한 생명의 에너지로 변화시켜 주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예민한 전두엽이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 부모의 역할과 학교의 의무입니다. 학교 폭력의 근원은 학생들을 바르게 교육시켜야 할 학교가 본래의 기능을 잃고 학생들을 바르게 교육해야 할 교사들의 무책임함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식과 능력 유지의 교육과 살벌한 입시 경쟁으로 내몰린 서바이벌 게임 같은 교육의 현장에 불러온 필연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큰 학교 폭력의 심각성은 바로 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힘이 없을 때는 폭력을 당하지만 힘이 생길 때는 또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폭력의 악순환인 거죠.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폭력을 내몰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경찰력을 동원하고 처벌하는 것으로 이 악순환을, 내 고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참된 사랑을 가정에서부터 나눠주고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폭력 예방법입니다. 정말 폭력에 시달리고 왕따를 겪는 부모님께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그 위로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모세 이야기를 하겠는데,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운명에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너무 잘생겨서 엄마가 3달 동안은
감춰놓지 않습니까? 그러고 뭐 잘생겨 볼 일인 것 같아. 예. 그렇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으니까 왕골 상자를 가져다 역청과 송진으로 바릅니다. 그 모세 엄마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역청과 송진을 바르는 그 마음. 모세 어머니의 손길과 심정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질기고 아픈 기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묘한 것은 파라오의 공주가 그때 해필 모욕을 하러 갔고, 또 분명히 히브리 아이인 거 알면서도 자기 양자로 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식의 젖먹이면서 돈 받은 사람은 모세 엄마가 유일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걸 이렇게 다 배려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바치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철저히 하느님께 의탁하는 기도는 하느님께서 철저히 보상해 주십니다. 이런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려 기도하신다면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모세 어머니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넉넉한 마음으로 아직 덜 자란 아이들의 패기와 열정을 품어주는 일입니다. 그들의 길을 살려주고 힘을 실어주는 일입니다. 내 아이가 배운 대로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받은 사랑을 익숙하게 되돌려주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칠 뿐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내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폭력은 어떤 경우에라도 변명되지 않는 제약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폭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폭력에 시달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 마음의 CCTV를 작동하기 바랍니다. 카메라보다 더 무서운 눈, 어른을 쳐다보는 어린이의 눈, 이 땅을 살펴보는 세계의 눈, 오늘 바라보는 역사의 눈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졸지도 않고 잠들지도 않고 지켜보시는 하느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아이들의 생활과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중독의 폐해까지 일으키고 있는 인터넷과 댓글, 그 스마트폰에 대해서 살피면서 그들의 마음을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의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이 시간 저희는 청소년들의 아픔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당신께 비의 학생들의 상처와 가해 학생들의 상처를 함께 봉헌하오니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희들이 바치는 기도가 모세의 어머니 요케벳처럼 간절하고 탄탄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험한 풍파에 시달리는 그들에게 생명이신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을 위로하여 당당한 자존감을 되찾아주는 어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친구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